2025년 1월 연식 변경된 제네시스 G80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혹시 이 차를 계약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의 옵션 고민을 싹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계약할 때 가장 헷갈리는 게 뭡니까? 네, 바로 옵션 선택인 거죠. 잘 고르면 만족도가 올라가지만 잘못 고르게 된다 그러면 후회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 G80은 기본 사양도 진짜 알차게 나왔는데요. 어떤 옵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더 실용적일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딱 맞는 구성을 찾아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생활에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드리는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고요.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을 구매할 때 각 기능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먼저 업로드해드린 G80 가격표 읽어보기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어떤 옵션을 어떻게 선택해야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운전 스타일과 필요에 따라서 편의 중심, 승차감 중심, 안전 중심, 스타일링 중심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각 옵션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율을 섞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물론 100% 딱 맞는 비율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재미로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선택 옵션은 크게 필수 옵션 선택과 추가 선택 옵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필수 선택 옵션부터 보도록 할게요. 총 6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엔진을 선택해야 됩니다. 2.5 터보 같은 경우에는요, 안정적이고 가성비 높은 사무용 컴퓨터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5 터보 같은 경우에는요, 게임도 잘 돌아가는 성능 높은 게이밍 PC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렸었던 유형 중에 승차감 중심 유형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즉,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2.5, 주행의 부드러움과 여유를 느끼고 싶다면 3.5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동 방식인데요. 이륜 구동은 평지에서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는 느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사륜 구동은 산길도 거뜬하게 오르는 산악 자전거 같은 느낌이다, 안전 중심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외장 컬러입니다. 유광 컬러는 반짝이는 새 신발 같은 느낌으로 어디서나 깔끔하고 관리가 쉬운 스타일이라면, 무광 컬러 같은 경우는요, 세무 신발을 신는 것 같다는 느낌, 멋있지만 좀 관리하기 힘들어서 엄마한테 세무 신발 산다 그러면 이렇게 등짝 맞는 경우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건 깍두기로 두도록 하고요. 취향에 따라서 많이 갈리는 거니까요. 네 번째는 휠과 타이어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18인치는 부드러운 주행을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19인치나 20인치는 보다 좋은 성능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감 부분에서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휠과 타이어는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잡아봐야겠죠. 이게 왜 그러느냐, 어차피 휠과 타이어는 성능보다는 디자인을 보고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크거든요. 아무리 큰 게 좋아도 디자인이 안 끌리면 작은 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는 내장 디자인인데요. 스탠다드는 깔끔한 화이트 셔츠를 입은 것 같은 느낌이라면, 시그니처 1이나 2 같은 경우에는 고급 셔츠와 맞춤 정장을 입은 것 같은 느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타일링을 중심으로 잡아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은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기본 모델은 그냥 깔끔한 자전거를 탄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카본 소재를 써서 더 비싸고 가벼워서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로드바이크 같은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포티한 외관을 선호하는 고객을 위한 옵션으로 스타일링 중심으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추가 선택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거는 총 8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파노라마 썬루프입니다. 차 안을 환하고 탁 트이게 해주는 옵션인 건데요. 감성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건 깍두기로 빼겠습니다. 2열 컴포트 패키지는요, 뒷좌석을 마치 1등석 비행기로 만들어주는 패키지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자의 편안함을 강화해주는 건데, 이건 예외적으로 편의 중심과 승차감 중심으로 2대 2열의 승객을 많이 태우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인데요. 마치 옆에 운전학원 아저씨가 도움을 주는 느낌인데, 장내 기능시험 같은 저속주행이나 주차 보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중심하고 편의 중심 두 유형으로 같이 잡아볼게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는요, 아까 있었던 그 아저씨가 고속도로에서 도로 주행까지도 도와주는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고속 주행 보조가 핵심입니다. 이것도 1과 마찬가지로 안전 중심하고 편의 중심 2가지 유형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컨비니언스 패키지는요, 운전을 하면서 안마도 해주고 문도 알아서 이렇게 딱 닫아주는 비서 같은 옵션입니다. 비서가 안마를 해주는 느낌이 좀 아니긴 한데, 에르고 모션 시트와 고스트 도어 클로징으로 운전자가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강화합니다. 이건 편의 중심으로 잡아볼게요. 여섯 번째, 빌트인 캡 패키지는요, 아이폰에 애플 정품 액세서리를 딱 맞춰서 쓰는 것처럼 완벽한 연동과 깔끔함이 돋보이는 블랙박스입니다. 거기에다가 뭐 멋진 내비게이션 모드까지 들어가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깍두기로 따로 빼긴 하겠지만 어떤 선택에서든 무조건 넣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순댓국집에 나오는 석박지 같다라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일곱 번째, 뱅올룰룹슨 사운드 패키지는요, 한 번쯤은 집에 홈시어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요걸 차 안에서 느끼게 해주는 옵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감성적인 만족감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도 일단 깍두기로 빼두도록 할게요. 여덟 번째,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도로 상태에 따라서 똑똑하게 적응하는 라텍스 매트릭스 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을 완화해주고 탑승자의 편안함을 제공하기 때문에 승차감 중심 유형으로 잡겠습니다. 지금까지 G80의 필수 선택 옵션과 자유 선택 옵션 이렇게 각각 나눠서 살펴봤는데요.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까지도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유형별로 꼭 넣었으면 좋을 옵션들을 순위로 매겨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편의 중심은 운전자가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본 건데요. 1위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입니다. 서라운드 뷰나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같은 기능들이 주차를 하거나 좁은 골목길을 다닐 때 진짜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1위로 정해봤습니다. 2위는요, 컨비니언스 패키지로 정했습니다. 운전 중에 느낄 수 있는 편안함을 가장 크게 높여주는 옵션이라고 봤는데요. 에르고 모션 시트와 고스트 도어 클로징 같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기능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순위로 꼽았습니다. 3위는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입니다. 이거는 고속주행에서 크루즈 컨트롤이나 안전보조 기능이 강화된 옵션인데요. 저속주행에서 도움을 주는 1보다는 체감도가 살짝 낮다고 판단을 해서 3위로 뽑았습니다. 4위는요,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뒷좌석 승객이 자주 타는 경우라면 중요하겠지만 운전자 중심으로만 생각을 해본다면 우선순위가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가족이나 동승자가 많다면 고민을 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편리함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쭉 참고를 하셔서 선택해 보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승차감 중심은 운전 중에 느낄 수 있는 물리적인 편안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에요. 승차감을 크게 좌우하는 핵심 옵션 중에 하나인데요. 도로 상태에 따라서 서스펜션이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면서 울퉁불퉁한 길에서도 부드러운 주행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1위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2위는요, 3.5 터보 엔진입니다. 출력이 높아야 고속주행에서도 안정감 있게 느껴지거든요. 부드럽고 여유로운 주행감을 선호하신다면 꼭 고려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3위는 2열 컴포트 패키지입니다. 뒷좌석 승객의 편안함을 위한 옵션인데 운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아서 3위로 뒀습니다. 승차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쭉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안전 중심은요,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옵션을 기준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입니다. 고속주행에서 사고를 막아주는 핵심 옵션인 건데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1 같은 경우는 저속주행에 필요한 옵션들인 건데 솔직히 저속주행보단 고속주행에서 더 사고가 크고 더 많이 다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위는 당연히 2가 돼야 되겠습니다. 2위는요, 사륜구동입니다. 눈길, 빗길, 험로 같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주행을 도와주는 사륜구동인데요. 안전 중심에서는 빠질 수가 없겠죠. 특히 악천후 지역에 거주하시거나 험로 주행이 잦으신 분들이라면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윈터 타이어까지 생각하신다면 더 좋겠죠. 3위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입니다. 이건 서라운드 뷰 모니터나 후측방 모니터 같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긴 한데 고속보다는 저속 주행의 체감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3위로 정했습니다. 안전을 중시해서 생각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쭉 참고해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네 번째는 스타일링 중심입니다. 차량의 외관과 실내 디자인을 중시하는 옵션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는요, 외관일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휠과 타이어입니다. 차량의 외관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게 바로 휠 디자인이에요. 개인적으로도 휠 디자인은 차량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다른 옵션이 좋아도 휠이 마음에 안 들면 눈에 계속 거슬리거든요. 외장이 왜 1위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휠이 얼굴이라고 했잖아요. 외장 컬러는 옷이라고 생각합니다. 옷이 아무리 예뻐도 휠이 안 이쁘면 이 짤처럼 이렇게 됩니다. 다들 막 구려 막 이랬는데
얼굴이 조인성이야. 그러면 이뻐지는 거예요. 2위는 내장 디자인입니다. 실내는 운전을 하면서 가장 오랫동안 직접적으로 보는 부분이라서 중요한 건데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완성해주는 핵심 옵션인 거죠. 세 번째는 스포츠 패키지입니다. 스포티한 외관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옵션이에요. 전용 스포츠 외장과 시트 그리고 20인치 휠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외관 스타일을 중시를 하신다면 고려해 보셔야 될 옵션이겠습니다. 스타일링을 우선으로 생각하신다면 이 순서대로 참고하시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쭉 옵션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풀옵션을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영상을 보셨겠습니까? 한정된 자원으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역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제가 원하는 유형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한번 차량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영상에 활용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요,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는 것보단 도심에서 주행을 더 많이 합니다. 그 대신 출퇴근 거리가 좀 멀어서 왕복 2시간 동안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저는 편안하게 운전하는 걸 되게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럼 저는 편의 중심이나 승차감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면 되겠죠? 아닙니다. 제네시스를 타는데 스타일링이 빠지면 안 됩니다. 스타일링을 최우선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편의나 승차감, 안전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 텐데요. 제네시스 정도 타면 좀 이렇게 폼 좀 나야지. 그래, 맞다고 해. 한정된 예산은 얼마로 측정을 해볼까? G80의 기본 가격은 5,990만 원이고 풀옵션으로 다 진행을 한다면 8,845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 가격이 딱 떨어지는 걸로 생각해보면 한 7천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보면 될 것 같아요. 스타일링에 제가 1순위로 뽑았던 게 휠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면 휠 디자인을 한번 쭉 볼 건데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18인치 휠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거 너무 좀 무난무난합니다. 좀 심심하기도 하고 패스하고요. 19인치의 A 버전 휠 같은 경우에 한번 좀 보니까 고기 구워 먹기 딱 좋은 느낌이에요. 기름 잘 빠질 것 같은 구멍들이 잘 있고요. 19인치 B 버전을 보니까 투톤으로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련된 느낌도 있으니까 제가 볼 땐 이걸 선택할 것 같아요. 일단 20인치 휠을 한번 일단 볼게요. 진짜 19인치 B 휠과 좀 비슷한 느낌이긴 하지만 원톤 느낌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고급스러워 보이긴 한데요. 제 취향은 19인치 B 버전 휠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20만 원 추가하고요. 다음으로는 내장 디자인을 볼 건데요. 제네시스 정도 탄다면 시트를 검은색이나 브라운으로 무난무난하게 가는 것보단 고급스러운 걸 선택하려면 아무래도 밝은 시트가 좋습니다.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의 애쉬 그레이와 바닐라 베이지 투톤 조합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만 원을 추가할게요. 이게 재영이가 왜 하얀색이 좋은 거죠? 라고 했는데 검은 색깔이나 브라운을 타면서 다른 사람을 태우는 것보다 확실히 하얗고 이쁜 거를 타면서 다른 사람들을 태워봤을 때 반응이 더 좋습니다. 관리하기 힘들겠지만 스타일링 옵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스포츠 패키지를 넣게 되면 예산이 초과가 될 것 같아서 패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편의 중심 옵션 중에서 제가 1위로 뽑았던 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이었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넣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서라운드 뷰 모니터를 써본 사람은 이걸 뺄 수가 없거든요. 마치 한번 맛보면 이렇게 돌아갈 수 없는 이 마우스 측면 버튼 있잖아요. 이거 한번 계속 쓰다 보면은 마우스 다음에 거 살 때는 반드시 이 기능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후진을 넣는데 이게 후방 화면만 나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아? 편의 중심에서 2위로 선택했었던 게 컨비니언스 패키지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넣어볼 건데요. 안마 기능이 있는 에르고모션 시트 이것도 좋고요. 고스트 도어 클로징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게 또 자기 만족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또 봤었을 땐 문이 자동으로 닫히네. 뭐 있어. 막 이런단 말이죠. 이게 또 신경 안 쓸 수 없어요. 신경 써야 됩니다. 승차감 중심도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1순위를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으로 넣었었는데 일단 추가를 할게요. 근데 예산이 넘으면 제가 볼 땐 컨비니언스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중에 선택을 해서 빼야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안전 중심을 봐야겠죠. 이거는 또 타협할 수 없어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를 제가 1순위로 선택했는데 보험 가입하신다 생각하고 주저 말고 선택을 해주세요. 여러 가지 막 많이 있잖아요. 이것들 중에 하나만 작동을 해도 옵션 가격 세이브 하는 거라니까요. 네, 무조건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깍두기를 한번 볼 텐데요. 제가 아까 깍두기로 둘 수 없는 필수 선택 옵션이 있다고 했죠. 빌트인 캠 패키지 당연히 추가할 겁니다. 같은 사양의 사제 블랙박스랑 보조 배터리를 같이 설치를 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80만 원 넘어가요. 아이나비의 QXD로 나온 걸로 해가지고 진행하면 기본적으로 기기값만 한 40만 원. 거기다 보조 배터리도 좀 괜찮은 거 쓰려고 그러면 또 한 40만 원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80만 원보다 더 나옵니다. 그냥 무조건 넣으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뱅 앤 올룹슨 사운드 시스템을 추가할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주행 시간이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자동차에서 음악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게 크게 틀어도 와이프가 잔소리 안 하거든요. 홈시어터를 꿈꾸지만 집은 좁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고자 이것도 추가할게요. 그러면 이제 선택한 옵션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게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 그 다음에 2, 프리뷰 전자적 서스펜션, 19인치 B휠, 그 다음에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컨비니언스 패키지, 빌트인 캠, 뱅글룹슨 사운드 패키지 다 넣으니까 7,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7천만 원까지를 예산으로 잡았는데 초과가 된 거죠. 파퓰러 패키지를 진행하게 되면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파퓰러 패키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파퓰러 패키지 1 같은 경우에는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1하고 빌트인 캠 패키지를 묶어서 25만 원을 할인해 줍니다. 그러면 7,205만 원이 되는 거고, 제가 아까 선택했었던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2하고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같이 묶어서 또 40만 원을 할인 받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7,165만 원이 되는 건데, 그래도 여전히 초과기 때문에 뭘 좀 빼야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컨비니언스를 뺄 거냐,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뺄 거냐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뱅글룹슨 사운드 패키지를 빼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그거는 놓칠 수 없습니다. 가격을 따져볼게요.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빼면 7,055만 원, 컨비니언스를 빼면 7,015만 원이 됩니다. 컨비니언스에 들어가 있는 마사지는 막상 써보면 그냥 안마 의자가 더 좋을 것 같거든요. 둔감한 저라면 그냥 빼도 될 것 같긴 한데, 안마를 포기하고 예산에 맞춰서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7,015만 원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80의 옵션 선택법을 함께 쭉 살펴봤는데요. 옵션 선택은 결국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우선순위를 한번 정해보고요. 후회 없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정된 예산 안에서 스타일링, 편의, 승차감, 안전 중심으로 제 선택을 한번 좀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걸 중심으로 했었을 땐 어떤 옵션을 선택하셨는지 한번 댓글로 의견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토브라더스 김 실장이었고요. 복잡하고 어려운 자동차 고민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서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뵐게요. 안녕.